자, 우선은 70에 74각형을 중앙에다 그릴게요. 자, 와이어 프레임에 사각 형태 작은 화살표, 사각 형태로 그리던 뭐 사각형으로 그리던 위에 걸로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시고 여기다 사이즈를 넣으셔도 되고, 여기 보면 중앙에다 그릴 거니까 중심의 고정이라고 체크를 한번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대충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하고, 지금 마우스가 조금 이상하네. 예. 70에 70이라고 하고 V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18파이, 동그라미 중심점 그리기에서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시고 18, V, 위에는 편하게 그리면 위에는 삼각형을 하나, 오늘 평행선을 양쪽으로 뭐 그려서 여기서 평행선 여기서 평행선 그리셔도 되고, 이제 위에다가 사각형 하나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중복이 되는 것만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사각 형태에서 마우스 아래에 내려서 사각 형태 그리기 누르고, 사각형에서 여기서 가운데 위쪽 중앙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40에 20짜리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V를 눌러주세요. 40에 20. 뭐 중복이 돼 있어요 지금. 자,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제 중복이 되게 귀찮으니까 이게 이제 가운데 여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 사각형을 그렸으니까 이 사각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 라인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선택을 해서 지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파인드 오랩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기른 것만 남기고 지우던가. 근데 요걸 하면 편하고요. 요걸 하면 편하고, 이게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데 선택이 잘 안 된다, 나는 꼭 선택을 하고 싶다, 아니면 체인을 잡으실 때도 체인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에 중복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잘 선택이 안 된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보면은 이 선택 확인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선택 확인이라는 아이콘이. 그래서 선택 확인이라는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근처에다 중복이 되어 있는 라인을 선택을 하면, 자, 첫 번째 여기를 찍었을 때 이 첫 번째 도형과 한 번 더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 나오죠. 이 중복이 되거나 근접해 있는 아이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선택 확인 창이 떠요. 그럼 여기서 V를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힘들게 중복이 돼 있다거나 이럴 때 이 선택 확인이라는 기능을 쓰면 되는데, 그냥 중복이 되지 않게 그리는 게 제일 뭐 편한 방법인데, 파인드 오버랩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중간에 지울 수 있으니까 하고, 계속 이제 체인 잡을 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이게 뜰 거예요. 그럼 요거를 취소, 선택 확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를 평행선으로 올리고 옆으로 올려서 대각으로 이은 다음에 또 평행선을 그어도 되고, 여기 도면에 보면 그냥 15에 15니까 C를 주면 되겠죠. C를 주고 평행선 그리기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아래로 위는 평행선 그리기로 평행선 그리기 아이콘 누르고 아래에서 위로 10mm V 메뉴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못따기 요소를 체크를 해서 못따기 요소라는 걸 체크를 하고, 자, C의 량이 도면상에 15, 15니까 15를 줄 거예요. 15를 주고 양쪽이 동일하니까 트림을 잘라내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요거 체크를 꺼주세요. 그래야 이제 트림이 나머지 게 트림이 안 되고 살아있는 경우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V 눌러서 메뉴를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5mm 평행으로 15mm 15mm 평행선 그리기 15mm 15mm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평행선 그리기, 자, 이면에서 여기로 15 엔터, 이 도형 찍고 가고 싶은 방향 찍고 15 엔터. 자, V. 자, 얘를 여기까지 이으려면 트림을 하는 기능으로 누르면 되죠. 자, 요소 트림의 작은 화살표 뭐 여기를 들어가도 되고, 네, 여기를 들어갈게요. 다이나믹은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트림 한 요소로 자, 얘를 여기까지 트림 메뉴에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확장을 한 거죠. 이 라인까지. 밑에 보면 떨어져 있죠. 얘는 어떻게 해요? 두 요소로 두 번을 끄던지 세 요소로 한 개, 두 개 경계를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세 요소 아이콘 누르고, 자, 얘, 그 다음에 경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어주세요. 자, 여기는 필렛을 주셔야 되고, 필렛으로 칠할, 필렛 7이라고 넣어주시고, 두 군데 얘랑 두 군데 하고 메뉴에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C가 못따기가 도면에 보면 네 군데가 C4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4군데. 자, 못따기 요소 체크하고 4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는 트림을 안 했잖아. 여기 남겨놨잖아. 이번엔 트림 할 거니까 밑에 거 요소 트림 4포인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차피 4개가 동일하면 굳이 5개 아니라 여기 보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 못따기의 작은 화살표 못따기 체인, 그죠? 누르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 체인을 하나 딱 누르면, 아이고 선택 취소, 부분 여기 체인 관리자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애가 하나로 선택이 되고, 여기다가 C를 4라고 넣어주시면 한 번에 돼요. 체인을 잡고 못따기를 넣을 때는 체인 못따기라는 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을 못따기를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까 그냥 못따기에서 트림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고 다시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여기서 누르고 얘랑을 누르고 교차점 2등분 자르기 작은 화살표 내리면 교차점 자르기, 교차가 되는 애들을 분리를 시키겠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분리가 돼요. 그죠? 분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C를 주게 되면, 자, 못따기 요소 3 분리가 돼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하고 색상 복귀는 한번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는 한번 눌러주시고, 자, 여기 C3 그러면 여기랑을 이어야죠. 트림 메뉴에 한 요소 얘랑 여기랑 해서 이어주세요.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외곽도 돌지만 여기도 뭐 윤곽으로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고, 이 밑에도 분리가 돼야 못따기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 미리 라인을 끊어 놓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도 끊어 놓으셔야겠죠. 여기도 끊어 놓으셔야겠어. 자, 여기도 끊어 놔야 되니까, 자, 이만큼, 여기서 요만큼 선택을 하고, 얘랑 얘도 마저 선택을 하고요. 다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랑을 지금 하나의 도형이 있는데 여기랑을 분리를 좀 시킬 거예요. 여기서 작은 화살표 2등분 자르기의 작은 화살표 도구에 교차점 자르기 또 눌러서 분리를 해주세요. 그죠? 분리를 색상 복귀. 자,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날카롭겠죠. 네? 이 날카로운 걸 갖다 주면 뭐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C를 주게 되면 애매한 형태로 좀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날카로운 형태가 되면 보통 저희 쪽에서는 필렛 처리를 해요. 예? 필렛으로 부드럽게 삐쪽하지 않게 라운드로, 그래야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C를 0.3C 준다 그러면 이만큼이 없어지는 건데 필렛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남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별로.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생각을 여기서부터는 조금, 원래 여기 할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체인을 외곽을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외곽을 한 바퀴 돌았다. 그죠? 그럼 나중에 체인을 요렇게 한번 잡고 요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이것만 선택을 해서 또 바꿔줘야 돼. 그러면 내가 체인을 미리 바꿀 거 생각을 하고, 예? 마우스 오른쪽 빨간색으로 앞으로 그리는 거는 그리겠다라고 바꿔주고, 마우스 오른쪽에 빨간색 와이어 프레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필렛을 주세요. 필렛을 주는데 와이어 프레임의 필렛 한 0.3R만 줄까요? 확대를 해서 여기랑 이렇게 F2 뒤로 빠꾸, F1 여기 확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갔네 아이콘에서. 여기서 요렇게 여기도 잘랐나? 여기도 해야 되는데 빼먹었네. 여기랑 F2 F1 여기랑 이렇게 우선은 해주세요. 네 포인트 필렛.
그리고 나서 되신 분들은 트림의 한 요소로 또 확장을 해주세요. 어디까지? 저 필렛까지. 트림의 천천히 하세요. 트림의 한 요소 누르고 이렇게 확대해서 얘를 이 R까지 F2, F1 얘를 이 R까지 F2, F1 얘를 이 R까지 F2, F1 얘를 이 R까지 F2, Alt, F1 전체 하면 그죠? 천천히 마무리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건 별 문제가 없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가공 경로는 그래 이제 우리가 나갈 거니까. 근데 그리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서 와야 돼요. 내가 연습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돼. 그죠? 여기 와서 듣는다고 해결이 되진 않으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가만히 앉아갖고 이것만 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미리 준비를 안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요. 회사에서 늦게 끝난다고 그 상태면 어차피 회사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 수준에 맞춰서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가 된 모습을 회사에 보여야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재료를 75에 75짜리 재료라고 하나 그려줄게요. 사각형. 가운데다가 가운데 찍고 중앙을 기준으로 75에 75 해서 70이 75에 75 정도 되는 재료다 라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원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끝을 원점으로 옮기셔야 되니까 찍고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누르고 여기를 원점으로 옮겨주세요. 색상 복귀. 안 돼, 너무 빨랐나? 자, 여기 선택하면 도구에 여기에 관련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원점으로 이동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코너 끝을 잡아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대로 바이스가 이렇게 물리고 오른쪽에 아대가 있어서 뒤쪽에 물리고 이제 한 2에서 3mm 정도 물리고 가공을 하겠죠. 알루미늄이라고 생각하면
시작을 아직 한 번만 좀만 기다리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을 한 메뉴는 선택할 수 있게끔 바뀌어요. 그럼 마우스 오른쪽에 색상 복귀를 한번 누르면 원래 색깔로 돌아와요. 마우스 오른쪽 색상 복귀. 이동을 하거나 복사를 한 도형은 색깔이 변형이 됩니다. 자, 머신에서 자, 가공 경로를 낼 테니까 머신에서 밀링 뭐 아무 포스트나 잡고 들어가면 이제 2D에 대한 그 머신 센터 밀링에 대한 가공 경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면을 지난번에 커터를 생각을 하면 뭐 체인을 하나 잡고 커터를 이렇게 해서 측면 가공을 했죠. 측면 가공을 했는데 오늘은 처음에 면 가공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면 가공. 얘는 이제 닫혀있는 아일랜드 형태나 가운데가 비어있거나 뭐 이럴 때는 포켓에 있는 면 가공이라는 걸로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닫혀있는 형태에서는 면 가공이라는 걸로 할 수가 있어요. 면 가공. 예를 들어 눌러볼게요. 체인을 이 빨간색 소재라고 생각하는 테두리를 잡아주세요. 이거는 무조건 닫혀있는 도형이어야 됩니다. V. 자, 공구에 가서 새로운 공구를 만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걸 저장을 하고 블러드에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진 않겠지만 우선 왔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이라는 곳에 가서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이라는 곳에 가서 평핸드밀로 할게요. 커터로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을 해봐야 되니까 한 20파이만 할게요. 도형의 정의 20파이 엔드밀이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끝내기. 절삭 파라메타, 그죠? 자, 첫 번째로 홀더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 홀더를 조금 이따 그리죠. 절삭 파라메타. 왕복입니다. 왕복 좀 기본이 되는 게 보통 흔하게 황상용으로들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왕복 절삭으로 왕복 패턴으로 절삭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자, 세로 방향 오버랩, 가로 방향 오버랩 있는데요. 세로 방향은 위쪽이겠죠? 가로 방향은 이쪽이고, 우선 기본적인 있는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제가 이제 이걸 고쳐 볼게요. 근데 우선 기본 셋업은 여러분들이 체인만 잡으면 되게끔 제가 셋업을 해 놓은 상태예요. 얘는 측면
얘와 얘의 사이 거리, 그죠? 자, 하고 한번 눌러 볼게요. 바닥을 0.1을 남기고, 자, 링크에서 그대로 하고, 재료가 나중에 이제 정삭을 만약에 바로 할 것 같으면 재료 상단을 조금 올려놔야 되니까 1mm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하고 볼까요? 자, 경로를 보면, 자, 여기서 보면 검증 마크를 하고, 자, 처음 스타트가 여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55%를 줬기 때문에 50% 반보다 조금 더 넘어간 거예요. 그죠? 넘어가고 처음 시작할 때의 거리, 여기 보시면 파라메타에서 자, 가로 방향 55%를 넘겼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100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저만 110 하면 공구가 완전히 벗어나죠. 예? 이렇게. 근데 뭐 황삭으로 쓴다 그러면 보통 한 55% 정도만 셋업을 하겠죠. 가로 방향 오버랩은 위쪽 방향이고요. 근데 이게 간격 때문에 한쪽 측벽만 해당이 돼요. 자, 스택 간격, 이 진출 시작할 때 이 거리에다가 이쪽 거리를 더해서, 그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55%면 이만큼부터 시작할 건데 그거보다 더 100% 이상 떨어져서 진출 나갈 때도 요거. 자, 여기에 보면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이 경로 방법. 선형은 아까 말한 대로 직선으로 절삭하고 내려오고, 여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거고. 자, 여기서 고속 루프를 선택을 하면, 이제 직선으로 하면 빨리 지나가다 보면 직선으로 가면 끊어지니까 루프 원 형태로 꺾어 들어오는 형태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 한번 눌러보고 보면, 하고 다음 구간까지 원, 그죠? 이런 식으로 원 형태로. 근데 뭐 나는 정삭을 할 때는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자국이 좀 덜 생기니까, 이 자국보다는 떨어 나가서 이렇게 치는 게 나으니까. 근데 보통 한쪽 방향으로 치긴 하는데 조도 때문에 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접근 거리를 조금 오버를 시킨 다음에, 오버랩 양을 완전히 공구를 빠져나가게끔 100% 이상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에 대한 속도를 여기를 체크를 하고 내가 1000으로 간다든가 5000으로 간다 그러면 요 이송에 대한 피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원호 지지문 새로 생겼네요. 자, 여기서 급속을 하게 되면 이제 지공일로 출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50%가 들어가면 여기서 절삭을 하고 여기서 폭 치는 게 충돌이 나겠죠. 예? 왜냐면 여기를 55%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를 키워줘야 돼요. 확인 한번 누르면 에러가 뜰 거예요. 뭐라고 뜨냐? 오버랩 방향이 10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왜냐면 다 넘어가야 되니까 가로 방향 오버랩 양을 110% 이렇게 놓을게요. 그 대신 접근 거리는 꺼도 되겠죠. 처음부터 넘어서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0 해볼게요. 그럼 급속으로 놓게 되면 하나, 둘, 이게 가죠. 여기 보면 노란색이 급속 이송이니까요. 노란 선이 절삭할 때만 피드, 여긴 급속 이송. 대형 뭐 한 200-300파이짜리 커터를 갖다 통통통통 치다가 다음으로 넘길 때는 지공으로 뺄 수도 있는 거죠. 허공에서 계속 칠 수는 없으니까 150, 60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2-3mm 매기고, 그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이송을 할 때에 대해서 급속 이송으로 빼주는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린 이 상태에서 급속으로 안 하고 다시 고속 선형 여기 55%를 넣을 거예요.
터형이 아니라 뭐 고속 루프로 갈까요? 고속 루프가 더 바닥에 자국이 안 생기죠. 고속 루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한 방향, 원패스, 다이나믹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방향을 한번 눌러 볼까요? 자, 한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방향으로 칠 때는 파이널 정사길 때 이렇게 치죠. 그리고 왜냐면 뒷날이 닿냐 안 닿냐에 따라 면 조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뒷날 밀링 이제 범용 밀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밀링의 헤드를 정 사이즈로 놓는 게 아니라 살짝 기울여 놓잖아요. 뒷날이 안 먹게. 예? 기울여 놓잖아요. 뒷날이 먹게. 이게 저도를 앞에서 항상 치고 뒷날을 이렇게 먹게끔 하던가. 그래서 대가리를 살짝 돌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반대 먼저 치고 나면 하얗게 뜯겨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나오는 방향이 이 왜냐면 정확하게 잘 맞으면 이 싱이 너무 밸런스가 이 커터에 대해서 이 헤드에 대해서 밸런싱이 잘 나오면 이렇게 자국이 남겠죠. 커터를 지나가면 똑같이 이 자국이 남아요. 계속 이게 중복이 되는 자국. 근데 이제 보통 장비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자국보다는 살짝 꺾어놔가지고 좀 조도를 좀 뒷날이 안 먹게끔 살짝 먹게끔 해서 좋은 쪽으로 가공을 하죠. 기계상에도 제로라는 건 없어요. 보통 어느 쪽으로 이쪽 헤드가 이쪽으로 해서 조도가 안 좋으면 반대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조도가 뒷날이 닿는 쪽에서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양쪽 이쪽으로 안 된다 싶으면 이쪽 방향으로 이쪽 Y 방향으로 쳐다보면 어느 쪽 한쪽은 분명히 기울어져 있어요. 기계가 보통은 그쪽 방향으로 쳐주시죠. 보통은. 근데 너무 잘 나오는 기계는 또 자국이 생기니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방향으로 하고, 자, 여기 확인 한번 눌러. 근데 한 방향으로 칠 것 같으면 어차피 접근거리가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이렇게 치죠. 예? 근데 지금 이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칩이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나한테 날라오거든. 커버에 앞유리에 튀고, 예? 이쪽을 치면 절로 날아가죠, 그죠? 기계 뒤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180도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 방향을 잡고 커터로 이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이제 잡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위에다가 이 원패스는 선택만 한번 해볼게요.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작물보다 커터가 커야 중앙으로 한 패스가 나와요. 커터 중앙으로. 근데 요게 별로 이론상으로 좋지 못해요. 재료가 중앙에 있고 정중앙으로 이게 커터가 치게 되면 공구부하가 좀 많이 걸려요. 살짝 한쪽으로 기울던가 한쪽으로 살짝 넘어가야 되거든요. 중앙보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저는 용패스를 쓰지 말고 그냥 라인 빼서 커터 잡아라라고 얘기를 한 번에 지나가야 되면, 예? 이렇게 하시고, 보통은 왕복절삭으로 가면, 근데 이게 옵션이 들어오길 바랐는데 안 들어오네. 죽어도 안 들어와요. 여기를 한 패스로 치게 되면 내가 중앙으로부터 얼마를 가겠다는 옵션이 들어올 법도 한데 절대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꺼보고 위에다가 제가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두 점선이라는 아이콘을 누르고 다중선 연속으로 계속 그릴 거다 라고 체크를 하고 찍고 대충 이렇게 막 대충 엉뚱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 자, 가공 경로창에 대충 그랬죠? 닫혀 있어야 돼요. 가공 경로창에 면 가공이라는 걸 치게 되면 이렇게 칠게요. 체인을 잡아요. 확인. 공구. 절삭 조건 안 집어넣네 우리가. 놔두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이번엔 왕복으로 다시 절삭을 하는데 스타트를 좀 거리가 이제 뭐 생긴 게 각도가 이상하게 되면 여기를 100으로 놔볼게요. 100 진출 거리 좀 떨어져서 들어오라고 하고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제품 뭐 스트로크 안 나와서 이렇게 옆으로 삐뚤어 놨다든가 뭐 방향이 이쪽이 더 움직이는 거리가 좀 짧다든가 이럴 때 내 각도를 돌려주겠죠. 예? 여기에 보면 아까 180도 돌린 거가 각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애매하게 형상이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자동 각도 사용을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최대한 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서 페이싱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 각도 사용이라는 걸 체크를 하면 내가 좀 편한 이게 각도 좀 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각도를 튼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끄고요. 여기에 보면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를 뜨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다이나믹 마스터킴에서 말하는 다이나믹은 뭐 볼륨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륨밀에서 모든 캠에서는 뭐 볼륨밀이라는 게 다 거의 요즘에는 애드인으로 붙어 나와요. 고속 절삭이죠. 측면 저림량을 최대한 빨리, 측면 저림량을 적게 하고 깊이를 최대한 많이 먹여서 하는 건데 이제 페이싱 상에서도 좀 여기서 말하는 다이나믹은 움직이는 구간을 좀 좀 덜 움직이게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페이싱 방법이에요. 황삭 때만 쓰겠죠. 황삭 때만 다이나믹 0.1 뭐 이렇게 하고 공구 70%라고 하면 지멋대로 최대한 덜 외곽부터 안쪽으로 진입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절삭을 해요. 근데 정삭으로 이걸 쓸 수는 없어요. 면이 지저분하니까. 그죠? 황삭에서만 사용을 하고 한쪽으로 사용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면방을 한번 해봤고요. 자, 요거는 또 빠뜨린 게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없는 것 같아요. 자, 요건 끄고 다시 딜리트. 이건 지울게요. 지웠어요. 요것도 다시 지우고 Alt F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곽을 이제 윤곽을 한 바퀴 쭉 돌릴 건데, 자, 이게 체인을 잡을 때 지금 여기서 체인을 제가 이렇게 윤곽하고 찍으면 택지수
윤곽을 딱 찍으면 여기서 어디로 갈래? 여기로 갈래? 이게 여기로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하실 때는 헷갈리니까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준다. 이게 방금 잘못 찍고 그러면 오는 대로 가니까 내가 그냥 한 바퀴를 도는 거에 대해 색깔을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얘를 빨간색 해놓을게요. 그러면 요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게 또 동일 색깔로 맞췄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잘못 잡았네 라고 하고 색깔을 바꾸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체인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보다 간단하면. 그래서 요렇게 바꿔 놓으시고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선택을 하시고 체인을 자 스타트가 하나가 잡힐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을 찍어야 스타트가 시계 방향이 나오죠. 굳이 신경은 쓰지 마시고 만약에 얘를 찍었어. 근데 이게 안 찍혔어. 선택 취소.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었어. 그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밑에서 방향 전환 누르고 스타트가 여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꾸 요거 시작을 뒤로 앞이네 뒤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습관이 되면 보통 이 하단 라인은 건들지가 않아요. 보통 그냥 체인 딱 잡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공구 마우스 오른쪽 새 공구 생성 평엔드밀 절삭 파라메타 18 엔드밀로 하겠습니다. 속성의 마무리. 자 다시 R 황삭 2500 2000에 뭐 8000을 간다 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끝내기 한번 눌러주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자, 2D. 자, 플러스 황삭이니까 플러스 0.1. 어차피 바닥은 좀 더 내려가야 되니까요. 바닥 여유는 필요가 없고 진입. 자, 진입 뽑기. 자, 체인이 스타트가 여기에 잡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10mm 정도 떨어질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냥 접선 연장이 되는 방향 그리고 닫힌 요소 중간점을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나올 겁니다. 자 10C 그리고 링크 마이너스 20.5mm까지 내려갈게요. 절대 증분 절대 값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고 자 여기서 깊이 가공을 한 번에 매겨도 될 것 같긴 한데 두 번에 끊어 놔릴게요. 깊이 가공 활성화하고 자 여기를 10mm, 10.5, 20.5mm를 내려가기 때문에 두 번을 내려가려면 11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최대니까 두 번에 끊을 수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11을 넣어도 두 번이고 그죠? 15를 넣어도 두 번이고 확인 하고 다시 요거 경로 확인을 누르고 키보드에서 처음에 누를 때 이게 이제 연속으로 가는 거죠. 다 표현하는 거 요게 하나하나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근데 키보드에서 S를 누르면서 확인을 하는데 내가 그림으로 그냥 옆에가 닿나 안 닿나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내가 하단에 Z값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Z값은 내가 잡을 수 있잖아요. 얼마를 잘못 넣었는지를. 그래서 SSSS 한 바퀴를 돌리고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측벽 0.1 남기고 바닥은 제로에 Z 20.5mm까지 내려가서 황삭을 쳤어요. 자, 여기서 2분 남았으니까 그냥 쉬었다가 바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